제가 발표할 주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이 대만어 백화자라는 것입니다. 대만어 백화자는 또 다른 용어로 교회 로마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만 백화자의 등장,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이 대만 백화자와 그리고 대만 민족 의식의 형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 자료집에 제 프로필을 실었었는데, 제가 양력을 너무 길게 되게 몇 줄이 넘어가서 그런지 프로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저는 어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원래 역사 전공인데, 주로 17세기 영천교체기에서 만나는 인민들이 해외에 이주한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 대만어 로마자는 제 학위 논문과 크게 관련은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대만어와 대만어 로마자 그리고 대만의 민족주의 등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면서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상고전 연구에서 기회를 주셔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그래서 글은 총 3개장으로, 본문 3개장으로 준비했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로마자로 표기된 이게 읽어보면요. 밖에서 대만어로 밖에서 두 번째 꽝시 반동안 꽝시 반동안 이거는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만에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차 지하철 타면은 버스를 타고 그러고요. 방송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基隆、基隆、基隆、基隆、三坑、三 K、三行、深坑。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온 게 중국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대만어, 세 번째 나오는 게 뜻다오, 네 번째가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가서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자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 대만 사람들에게도 이 대만어 로마자는 생소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어와 인쇄물은 의사소통 기능 이외에도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또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기억을 공유하는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황준걸이라는 대만인의 역사학자 는 대만 의식이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허위인이라는 분은 국가 정체성 인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만은 합의를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끝장을 전에 제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해주시자면요. 이 적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만에서는 이게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민족, 그러니까 언어로도 언어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민족으로도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국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대만에 있는 민나리, 백나리, 어디, 외성 이게 부분이 나오고요. 최근에는 이 행정원에서 대만 행정원에서 신주민이라는 문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신주민에 관해서는 제가 많이 적어보고요. 그리고 대만어라는 말,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 대만어라는 것을 습관성으로 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어라고 번역을 하는데 주로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이 날기라는 말을 대만어로 번역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어에 여러 가지 표기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자, 전부 한자로만 적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거는 중국어, 바로 친 거는 이제 중국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밖에, 아니야, 여러분, 뜻이고 두 번째는 하우스, 하우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뜻이고 세 번째는 깜빡, 이양, 전부 똑같다, 같다. 라는 뜻이고 네 번째는 안녕, 그래서 뭐냐, 뭐, 무슨 일이야, 얘기를 없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거는 한자와 로마자를 같이 쓰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는 대만어를 쓰면 대회기 나라는 학생. 제가 그래서 백화자와 대만에 있어서 백화자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백화자로 쓴 것인데 이거하고 교육부에서 만든 민남어 로마자 방안을 알려드리는데 표기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만어 백화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글자에 무시아에 N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대만 교육부에서 만든 거 같은 경우에는 NN 두 개를 풀어봤고요. 그리고 타이완, 대만에서도 OA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신한문서라는 건데요. 이거는 17세기, 18세기 이제 주로 이제 한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일어난 토지계약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알파벳 로마도 전부 나와 있는데 이걸로 원주민들 시라야 서마바족이라는 원주민들을 사용한 문자고요. 이거는 원래 이 사람들은 문자가 없었는데 이 네덜란드가 대만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원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알파벳으로 원주민 문자를 만들고 그래서 오른쪽은 한자 네. 간단하게 2장 19세기 말 대만사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면 정말 간단하게 대만 전근대식 대만 역사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역사상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이주와 유구라는 용어로 대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대만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는 팽호 인근을 왕래하며 어업과 무역에 종사하면서 이 중국 대륙과 대만성, 대만성 사이의 관계가 계속 있었고요. 대만이 본격적으로 세계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은 17세기입니다. 그래서 정근대 시기 대만에 관한 기술은 주로 중국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만을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정성공이 대만으로 들어오면서 정성공명 운동을 나가게 됩니다. 정성공이 대만에 들어온 이후로 이 공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병사를 파견하고 1683년부터는 청나라의 지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청나라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 17세기부터 이어진 대만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국 대륙에서부터 대만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주민들과 현지 원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생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특별히 개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개투가 일어났을 때 주로는 한인과 원주민 그리고 한인 내부에서도 본인의 원래 고향, 천주, 장주 이런 식의 하문 이런 식의 본인 원래 고향 사람들끼리 공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혹은 사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개투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는 통일된 대만 의식이라는 것이었고
지방의식, 장수, 사축하면 이런 식의 지방의식만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만도 한국과 똑같이 일본 식민지를 겪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미 대만 숨이 차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청일 전쟁이 패배한 이후에 대만 섬을 이제 일본에 할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일본 식민지가 시작이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아편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천진조약으로 대만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는 서양 세력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대만 사람들이 그 전까지 있었던 개투들은 본인들 내부에서의 개투였는데 서양인들과의 이익을 다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일본의 식민이 대만 의식을 강화시킨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이 대만어 백화자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 표기 방안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 백화자를 영어를 백화자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느 표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출판물들은 사전들이 많습니다. 그 최초의 자전은 이 웨더스라는 정확히 이 사람은 선교사라기보다는 이제 인쇄 기술 그리고 이제 번역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민남 백화사와 민남 백화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공권 방언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의 역사적 의의는 서양인이 최초 연구한 방언 자전이고, 로마자로 표음한 최초의 문헌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뒤를 이어서 미국인 선교사인 엘리우드 위치, 그리고 카스터 더글라스라는 선교사들이 좀 자전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더글라스의 자전 같은 경우 하영 대사전인데요. 이거는 대만어 백화자에 큰 영향을 준 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어 백화자는 이후 이 배우 더글라스의 소득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조지 맥케이라는 선교사, 이분 캐나다 이고 앞에 이 메더스와 더글라스는 영국 장로고요. 엘리 도티는 미국, 맥케이는 캐나다, 그리고 윌리엄 캠프벨도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맥케이는 중서자전이라는 자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최초로 대만어를 사용하는 사전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캠프벨의 하문은 신사전. 이거는 현재 대만어 백화점 표기법을 확립한 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건방언 자전인데요. 이쪽에 한자가 나와 있고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로마자로도 한자 음이 표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글라스의 하영 대사전이고요. 이거는 전부 영어 이제 로마자로 한자가 없고요. 영어로 로마자로 표기를 로마자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캠프벨의 하무눔 사전이고요. 네, 이것도 여기 로마자가 나와 있고 여기 한자 있고 네, 이것에 대해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자전을 보다 보니까 이 뒤쪽에 고유명사 표기를 한 것이 따로 있는데 이 조선과 부산 그리고 한국 코리아라고 고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지명 설명이 특별히 있어서 조금 신기해서 네.
그리고 이후에 이 하영 대사전이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한자 표기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뒤로 이제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하영 대사전의 보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한자도 같이 병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객가어도 또 로마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26년에 만들어진 객가어 로마자 사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백화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문자 표기여서 주로는 이제 또 기독교와 관련된 출판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는 성경, 그리고 찬송,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들, 또 이제 로마자로 전부 로마자로 편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1852년 요한전 복음서 이후에 신약이 각각 이렇게 한 편씩 이제 계속 변형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73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이라는 구주 야소기독의 신약이라고 해서 이 신약 전체를 번역한 것이 나왔고 84년에는 이 신구약을 전부 번역한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이렇게 두 편, 크게 이 두 편의 출간물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로마자 성경, 네, 맞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이 성경과 전부 다 합쳐진 신구약 완역한 성경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반 그 당시 대중들에게는 이 성경이나 찬송 이런 기독교적인 출판물보다는 사실 신문이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대만 부성교회보라는 이 신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백과자 신문이고 기독교 이외의 소식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에 표 3번에 이 분류들을 정리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이 백화자 신문을 간행하면서 이 사용 장려 운동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자 인구도 점차 큰 폭은 아니지만 식자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고요. 네. 이거는 이 구성들고 처음에 간행할 때 이 버클레이 선교사 목사가 이 백화사 사용을 장려하는 문장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한자가 너무 어렵고 이제 백화자는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노력해서 백화자를 배우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제 문자의 글자를 알기 때문에 이 글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자는 서로 용도가 있다. 네.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백화자의 이익이라는 주제로 하몬에서 글쓰기 대회 같은 장문 대회를 열었었는데 이 1등 수상작과 2등 수상작의 내용을 대만 구성교회에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논지는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백화자는 한자보다 배우기 쉽고 그리고 뜻이 매우 명확하다. 내 문장의 뜻이 명확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다. 한자는 뜻이 불분명하여 해석이 역시 각자 다르다. 그리고 한자는 글자는 많은데 실제로 사용하는 글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백화자는 교회를 발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분야자들에게도 지혜를 줄 수 있다. 또 노동자들에게도 지혜를 성경을 읽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더하고 나아가 한자를 쉽게 배울 수 있게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빈궁한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당시 이 백화자를 사용 장려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의 주요 이미지였습니다. 이게 대만 구성교회보의 이게 사실 이게 창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 지금에 관해서 일본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라는 글도 실려 있고 그리고 또 도화아라는 이것은 이제 그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 짧은 소설을 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교과서, 부스템의 조합, 그러니까 그 써서 계산을 하는 이런, 네. 그리고 예외과 강화 이런 책들도 전부 로마자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사실 앞에 이제 신민영 선생님이나 어제 발표하신 새마을수 선생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고 또 이 연구가 많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대만 신문화 운동과 관련해서 네,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주장으로는 대만어 백학자, 이 로마자를 사용해서 인말과 글말을 통일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 지류로 이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주장에 가장 강력하게 펼쳤던 사람은 최대화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였고 그 대만 청년이라는 잡지 단행에도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동화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대만 문화협회에도 역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화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저작 중에 하나는 시판관계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로마자 사용을 주장하고 로마자 사용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문제를 니다 그래서 시판관점의 내용 이 10가지 항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본 대만, 새로운 대만과 로마자의 관계, 사회생활의 의의에 대해 논한다. 한인 특유의 성질, 문명과 야만의 분별, 여성의 사정, 생명을 논한다. 인내를 논한다. 건강을 논한다. 인내 사정을 논한다. 그래서 이 2장, 새로운 대만과 로마자의 관계 이 부분에서 로마자 사용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4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서 네 번째, 지금 곧 빨리 로마자를 보급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여기 부분에 번역해서 실었고요. 너무 길어서 25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백화자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백화자 사용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그 백화자의 이익이라고 제가 방금 PPT에 띄워놓았던 그 내용과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책이고요. 네, 이렇게 전부 로마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이거를 유창하게 다 읽고 해석하는 정도는 안 되고요. 저도 이렇게 사전을 봐가면서 이렇게 맞춰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출판물인 소설 중에 출사선이라는 소설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만 있던 로마자 대만어 백화사 사용 운동이 이제 점점 사회 교회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단체, 청와 분여공유와 부모유신이라는 단체에서도 대만어 백화사 사용 운동을 장려하였지만 결국엔 대만 청독부의 반대 그리고 보시면 37년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대만 내에서도 일본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성민화 운동이 강화되면서 이런 백화자 사용이 전반적으로 거의 중지되다시피 되었습니다. 오봉일 시내의 생일 당시의 단체까지. 그 다음에 이 광복 이후에도 대만에 오고 나서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에 오고 나서도 사실 대만어의 지위는 크게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만어 백화사 사용 역시 정부의 지지를 가지고 있고요. 55년도 조사에 따르면은 백화사 사용 인구는 32,000명, 그리고 총 298종의 조서가 231만 4,500권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서는 그 228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망명해서 왕유서
라는 분이 대만어 백화자 사용을 계속해서 하였고요. 이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이 한자와 로마자를 같이 쓰는 한라 표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 들어서면은 대만어 백화자 전체 백화자로 썼던 그 교회보에 간에 금지되어서 교회보는 계속 나오는데 중국어 번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계엄 해제 이후에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만 이런 모어 회복 운동이 진행이 되었고 대문통신, 학생 대만 어문 좋기는 대어사, 대어문 주전 이런 민간 단체들이 설립되면서 대만어 사용을 중요했고요. 특히 이 로마자 관련해서는 고흥 대어 로마자 연습회와 대만 로마자 협회라는 이 두 개 단체가 여전히 로마자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대학의 이 대만 어문 특허 중심에서 그 대만 언어 테스트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민 대어 인증이라는 언어 시험을 매년 2차례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어 백화자 인증 시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지로 대어 연구도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백화자 운동이 이 백화점 운동은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운동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대만 현재 사회에서 대만 독립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또 한국으로 소개하고 이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만어 인증 시험 포스터와 이 시험장 전소하고 작년에는 상반기에 3,000명 정도 시험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1,500명 정도 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개로 이제 교회와 민간 단체에서도 대만어 로마자 학습반이라든가 수업들을 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 로마자 출판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전도 있고 이쪽은 아동문화, 동화들을 이렇게 알리바바 내용이 들었고 이 QR을 누르면은 대만어를 들을 수 있는 QR을 찍으면 그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만어 백화자 선집, 그래서 문학작품과 시라든가 여러 논설들, 그다음에 시집 그리고 2011년에 출판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대만 의식은 여전히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만 독립의 방향을 두고 중화민국이냐 아니면 리퍼블릭 차이나냐 리퍼블릭 타이완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고요. 이 대만 공화국으로 독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중화민국 역시 외래 식민정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사용을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독립을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이틀 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민남어 그리고 민남이 민이라는 게 이제 독권 지역을 일컫는 말이고 그 민남이라는 것은 독권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적인 색채를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로잡는다라는 정명 운동을 좀 펼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객과인과 원주민, 외성인 모두와 합의할 수 있는 대만 음식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대만 의식도 제자리를 찾고 하게 된 결과를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명운동의 하나로 이제 나는 대만 사람이고 뱀이 아니다. 민이라는 글자에 뱀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뱀이 아니다. 나는 대만어를 말하지 민남어를 말하지 않는다. 정명운동
그런 스티커 나눠주고 있어요. 차에 붙이고 간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초기에는 이제 장중정이라고 보이시죠. 장개석도 이제 대어라는 민나모가 아니라 아이디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어 반응부라는 식으로 그 대어라는 표현이 사실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이제 민나모가 아니라 대어라고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중화민국이시고 대한공화국 독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초록색 깃발이 국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것 같은데 네. 발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